저는 63세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능력 부족도 아니고 성과 부진도 아니었습니다. 상사가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자네는 말이 너무 많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말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저에게서 멀어지고 있었다는 것을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항상 분위기를 이끌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저만 빠져 있더군요. 아무도 저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똑같았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그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별을 통보받을 때 그녀가 한 말도 비슷했어요. 당신과 있으면 제 말할 기회가 없어요.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통을 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통을 망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180도 바꾼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년 후 저는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면접에서도 예전처럼 장황하게 말하지 않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했더니 오히려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지인들이 다시 저를 찾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이 이제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손자들도 할아버지 말을 기다려주더군요. 가장 놀라운 건 사람들이 제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5가지 비밀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는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시면 매주 인생 후반전을 더욱 지혜롭고 품격 있게 살아가는 실버 세대만의 소통 비법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첫 번째는 과도한 설명이 오히려 의심을 불러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모르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설명이 길어질수록 내용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주 하던 실수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각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버스가 늦었고 그 전에 급한 전화가 와서 사실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하셔서 병원에 가야 할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하느라 시간이. 이렇게 말하던 저와 달리 제가 존경하는 선배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늦었어요. 사람들은 선배의 말을 더 믿어주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배경부터 시작해서 과정의 모든 디테일까지 빠짐없이 말하려고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동료들의 표정이 지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반면 우리 부서의 김 과장님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항상 핵심만 딱 말씀하셨어요. 이번 분기 매출이 20%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신제품 출시입니다. 단 2문장으로 모든 걸 정리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김 과장님의 말에 더 집중했고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내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설명이 길지 하고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걸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일상 대화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였습니다. 누군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제가 길고 복잡한 답변을 하면 상대방은 제 말의 내용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나 하고 생각하더군요. 실제로 제 아내도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당신이 설명을 길게 할 때마다 뭔가 변명하는 것 같아서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진실을 더 정확히 전달하려고 했던 노력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정당화 효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설명이 많아질수록 내용보다 말하는 사람의 태도를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이 길면 길수록 내용이 아무리 타당해도 믿고 싶지 않은 감정이 먼저 작동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간결할 때 더 강력하다는 것을요. 정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말이 적어도 한마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말이 많다는 건 그 안에 두려움, 불안, 방어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한 줄로 정리됩니다. 말이 많으면 진심도 가벼워 보입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내 말의 신뢰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말의 분량이 아니라 단단함에 설득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두 번째는 말이 많을수록 실수도 많아지고 결국 약점까지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조용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사람은 별로 아는 게 없나 보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거겠지. 하지만 제가 완전히 틀렸더군요. 조용한 사람은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속이 깊은가? 조심스러운 사람인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런데 저처럼 말이 많은 사람은 어떨까요? 이야기하는 도중에 제 가치관이 드러나고 감정 기복이 보이고 지식 수준도 그대로 노출되더군요. 조금만 오래 듣다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생각보다 별거 없네. 깊은 줄 알았는데 겉만 번지르르 하네. 제가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을 때 일입니다. 경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는 아는 체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다 말했습니다.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주식, 환율, 금리까지. 그런데 말하다 보니 정확하지 않은 정보도 섞여 들어갔더군요. 며칠 후 그 중 한 명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그때 말씀하신 금리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던데요. 그 순간 제가 느낀 건 단순한 창피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 모든 말들이 의심받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제 전체 이미지를 무너뜨리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 우리 팀에서 가장 조용했던 박 대리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거의 말을 하지 않다가 정말 확실할 때만 한마디씩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항상 정확했습니다. 사람들은 박 대리가 말을 하면 모두 귀를 기울였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말 실수를 하면 그냥 실수로 끝나지만 말 많은 사람이 실수를 하면 그 한마디가 아니라 그동안 해온 모든 말이 함께 무너진다는 걸요. 이런 일이 가정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이것저것 많은 조언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공부 방법부터 시작해서 친구 관계, 진로 문제까지. 아버지로서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조용히 옆에 있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말씀이 많으시면 오히려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사랑을 표현하려고 했던 모든 말들이 오히려 아이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신을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강합니다. 하지만 그 욕구가 강해질수록 스스로 빈틈을 만들고 그 틈이
결국 신뢰를 무너뜨리는 약점으로 작용한다는 걸요. 말이 많다는 건 결국 스스로를 진열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설명하고 자꾸 말하다 보면 누구든 언젠가는 허점을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문학가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바보처럼 보일 뿐이지만 말을 시작하면 그걸 증명하게 된다. 너무 직설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이보다 정확한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용하면 모를 뿐이지만 말을 하면 드러나는 거죠. 제가 깨달은 세 번째는 말이 많을수록 관계가 불균형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라는 건 말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서로가 번갈아 이야기할 때 대화는 비로소 진짜 관계가 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말하면 듣는 쪽은 점점 내 얘긴 중요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제가 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분위기가 조용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을 했죠. 제 경험담, 제가 본 영화, 제가 읽은 책.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친구들의 반응이 시들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맞장구를 쳐주던 친구들도 점점 그래 정도로만 대답하더군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임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친구들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저만 빠진 모임들이 따로 있더군요. 그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형은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냥 형 이야기만 듣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나도 말하고 싶고, 나도 이해받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화를 독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도 자신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였습니다. 대화는 말의 분량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에서 시작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말이 많아도 상대의 마음을 듣지 못하면 그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일 뿐이더군요. 말을 아낀다는 건 나를 감추겠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러내고 싶은 순간까지 기다리겠다는 전략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이고 품격이고 신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네 번째는 말이 많으면 듣는 기회를 잃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대화를 할 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심에 서는 사람은 따로 있더군요. 바로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순간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말이 쌓일수록 대화는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혼자 말하는 무대가 되어 갑니다. 제가 회사에서 후배들과 이야기할 때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후배들이 들어줍니다. 선배니까 할 말이 많겠지. 두 번째도 들어줍니다. 오늘은 좀 길게 하시네. 그런데 세 번째부터는 후배들의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왜 자기 얘기만 하지? 난 그냥 배경인가? 듣고 있긴 한데 이제 좀 피곤하다. 저는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도 계속 말을 했습니다. 제가 경험이 많으니까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어느 날 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저도 요즘 고민이 있는데 언제 한번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후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선배가 아니라 제 이야기만 하는 선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 후배와 진짜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 후배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보다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동안 그 후배를 그냥 듣는 역할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듣는다는 건 상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일이더군요. 그런데 말이 많은 사람은 듣는 시간을 자꾸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마음을 접고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해 버립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정에서도 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 저는 항상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아내가 힘든 일을 얘기하면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 생각엔 이게 문제인 것 같아 라고 말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답을 주려고만 해요. 저는 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말이 저에게는 정말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듣는 게 아니라 다음에 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경청이라는 침묵 속에서 신뢰를 얻는 사람이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람은 모입니다. 제가 깨달은 5번째는 말이 많으면 결국 복도 멀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모임에서 항상 본인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는 얘기든 모르는 얘기든 일단 본인이 말을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제가 정말 잘 살고 있었나요? 진짜로 복이 들어오는 인생이었나요? 말이 많다는 건 복이 들어올 틈을 스스로 막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기회가 와도 사람이 곁에 있어도 스스로 그 복을 말로 쫓아내는 거였어요. 제가 말을 쏟아내는 동안 신중함은 사라지고 무게감은 떨어지고 결국 사람들도 운도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배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능력도 있고 경험도 많았는데 왜 저만 빠졌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회의할 때 말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게 제가 배제된 이유였습니다. 제 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친 거였어요. 또 다른 경험도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좋은 사업 기회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저 대신 선택된 분은 그 자리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더군요. 대신 핵심적인 질문 몇 개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복은 말 많은 사람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요. 왜냐하면 복은 조용히 들어오고 조용한 자리에만 앉기 때문입니다. 노자가 말했습니다. 말이 많으면 궁해지고 침묵은 복을 부른다. 복은 그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만 기회처럼, 인연처럼 그렇게 살며시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말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왜 사람도 기회도 복도 멀어지는지를 제 경험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을 잘 쓰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얻고 기회를 부르고 복까지 끌어당깁니다. 이제부터는 복을 부르고 관계를 살리고 인생을 바꾸는 말하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투가 아니라 제 말이 힘을 가지게 되는 법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실천한 것은 말을 줄이되 이 한마디는 꼭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필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바로 나도 알아요. 그 마음이라는 공감의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 가장 듣고 싶은 건 이겁니다. 당신 마음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 한마디는 긴 말보다 훨씬 빠르게 상대의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한마디로 상대는 저를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더군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진짜 너무 바빠서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아, 그 정도면 괜찮지. 나는 말도 마. 애들 학원에 부모님 병원에 회사까지 완전 정신없어. 이건 대화가 아니라 경쟁입니다. 내가 더 힘들다는 걸 보여주는 필요 없는 말의 싸움이죠. 그런데 말을 줄이고 이 한마디만 건넨다면 그죠. 요즘 진짜 너무 벅차죠. 그 말이 그냥 농담처럼 안 들리네요. 상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여기 있었네. 이 순간 말의 양이 아니라 그 한 줄의 공감이 복을 부릅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말했습니다. 공감은 마음을 치료하는 시작이다. 말을 잘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공감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말을 줄이되 상대가 듣고 싶은 그 한 문장을 제 마음으로 꺼내보니까 많이 말한다고 통하지 않더군요. 한마디라도 마음에 닿으면 그게 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실천한 것은 말은 줄이되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말을 잘 묻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력하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아는 걸 말로 다 보여줘야 한다.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상대는 점점 말을 할 기회를 잃고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면 상대는 말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깊은 인식이 생기더군요. 예를 들어 자녀가 갑자기 짜증을 내며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 진짜 다 귀찮아.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반응했을 겁니다. 너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럴 시간이면 숙제나 하지 그래. 이건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꺾는 말입니다. 말은 많지만 복은 사라집니다. 하지만 질문은 다릅니다. 말을 줄이고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그 말 진심이야? 아버지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이 질문은 상대에게 말할 기회, 감정을 정리할 시간, 그리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질문은 지혜로운 사람의 무기입니다. 많은 말을 하기보다 한 줄의 질문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말의 품격입니다. 말을 줄이고 묻는 사람, 그 사람 곁에 기회도, 복도 인연도 찾아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말이 짧아질수록 기억에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말은 길고 화려한 말이 아닙니다. 짧고 정확한 말입니다. 저희는 대화를 하면서 상대의 말이 길어질수록 그래서 무슨 말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말의 힘은 떨어지고 상대는 대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딱 한 줄만 던졌는데 그 말이 머리에, 가슴에 오래 남는 경우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아, 나 진짜 요즘 너무 힘들어. 뭐 하나 잘 되는 게 없어. 예전에 저라면 이렇게 답했을 겁니다. 그럴 땐 원래 그런 거야. 나도 그랬거든. 한 번은 내가 진짜 바닥까지 갔을 때가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부터 15분짜리 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결국 상대는 말하길 포기합니다. 복도 대화도 감정도 끊깁니다. 그런데 말을 줄이고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그럴 때 있어. 괜찮아. 넌 잘 해내고 있어.
혹은 나는 지금도 내 편이야. 말이 짧아질수록 그 한 줄이 온전히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오래 기억됩니다. 미국의 명연설가 윈스턴 처칠이 말했습니다. 말을 줄일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잘 기억한다. 짧게 말하는 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용이 확실해서 가능한 겁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늘 변명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복을 가져오는 말은 요약된 한 줄 안에 담긴 확신입니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일수록 말을 짧고 정확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도 얻고 신뢰도 얻고 복도 끌어당깁니다. 말이 짧아질수록 그 사람은 깊어 보이고 그 말은 오래 남습니다. 복은 결국 핵심 있는 사람에게 갑니다. 네 번째로 제가 경험한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 관계가 살아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말이 너무 편해서 문제입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말할 때 저희는 너무 쉽게 무언가를 조언하려 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해봐. 내가 보기엔 그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에이, 뭐 그 정도로 힘들다고 해. 그러나 그 순간 상대는 이해받지 못했다는 감정을 느끼고 마음을 닫습니다. 이럴 때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말을 멈추고 가만히 옆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제 침묵은 말보다 더 따뜻할 수 있더군요.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있어 줄게. 이걸 느끼게 해주는 건 어떤 위로보다 더 큰 위로입니다.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옆에 앉아 가만히 손만 잡아준 사람이 끝까지 곁에 남습니다. 누군가가 불안해할 때 괜찮아라는 말도 없이 같이 걸어준 사람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말로 위로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말 없이 함께 있는 건 정말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웅변의 말이다. 그건 가장 확실한 신호이기도 하다. 말보다 침묵이 더 강하게 전해지는 순간 사람은 저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복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할 말이 없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복은 제게 다가옵니다. 다섯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말의 품격은 마무리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늘 좋은 인상을 주는 건 아닙니다. 마무리가 거칠면 앞에서 아무리 잘했어도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좋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나는 몰라. 그냥 내가 알아서 해. 혹은 에이, 됐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이 한마디가 그 전의 모든 공감과 이해, 따뜻함을 산산이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한 대화였더라도 마무리가 따뜻하면 사람은 그 대화를 좋게 기억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말입니다. 그 말 더 잘 들었어야 했는데 미안해요. 그래도 내 얘기 들어줘서 좋았어요. 나중에 또 이야기해요. 오늘 얘기 마음에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이렇게 끝내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도 마음엔 오래 남습니다. 끝맺음에는 여운이 남습니다. 그 여운이 사람의 품격을 만들고 신뢰를 키우고 복이 다시 그 사람을 향하게 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종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대화 중에 들은 내용 중 마지막 말을 가장 강하게 기억한다는 원리죠. 그래서 끝맺음이 부드러운 사람일수록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복도 기회도 인연도 남습니다. 미국의 교육학자 레오 버스카글리아가 말했습니다. 말은 처음보다 끝이 중요하다. 마지막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머무는 자리다. 사람은 제 말끝을 기억합니다. 복도 제가 마지막에 남기는 말에서 방향을 정합니다. 오늘 저는 말이 많아질수록 멀어지는 것들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의 마음, 관계의 온기, 기회의 문,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제 안의 복이 조용히 등을 돌린다는 사실 말입니다.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말로 사랑을 전하려고 애쓰고 말로 관계를 붙잡으려다 오히려 멀어지는 순간을 겪기 마련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말을 줄이라는 경고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말해도 된다는 작은 권유일지 모릅니다. 공감해주는 한마디, 조용히 묻는 질문, 말 대신 함께 있어주는 침묵, 짧지만 따뜻한 마무리의 말. 그렇게 달라진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복이 다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바뀌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말 속에 마음을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